안녕하세요. 중동문화 오디세이 안수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두바이 박물관의 클라이막스와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전시관인 시장과 도시 전시관, 사막과 오아시스 밋업 전시관, 그리고 고대 유물 전시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도시 전시관은 1950년대 두바이 시장의 제조업자, 무역인, 상인, 그리고 도시인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디오라마를 순차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선착장 인근의 시장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모형 배를 만들고 있는 아이들과 배를 수선하고 있는 소년들, 그리고 갑판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장과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전시 공간에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전시관 오른쪽에는 다양한 소품과 매직 비전을 활용해 목공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소목장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시장 속 다소 분주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음향 효과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향신료 상점에서는 상점 안을 정돈하고 있는 상인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을 설치하고 그래픽 패널에 두바이의 향신료 시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바이는 인도를 통해 이 향신료를 수입해 왔으며 과거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교역품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 아시아와 유럽을 이었던 교역로를 표시한 지도로서 이 당시 무역 상인들은 낙타와 선박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육로와 바다를 통해 다른 대륙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당시 인기 있고 중요한 교역품 중 하나였던 향신료는 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돼 중동을 거쳐 지중해를 통해 유럽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향신료 교역은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 1498년 바스코 다 가마라는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직접 인도 항로를 개척한 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는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발해 마데이라 제도, 코나크리, 기니만, 희망봉, 모잠비크 등의 아프리카 대륙을 경유하였으며 마침내 향신료의 도시 인도 캘리컷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 상점을 방문하게 되면 고객을 맞이하는 듯한 상인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점 입구에서도 광고하고 있으며 선반의 중앙에도 진열되어 있는 빔토는 중동 지역에서 인기 있는 과일 음료로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마치고 즐겨 마시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전통 의상을 제작하고 있는 재단사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성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는데 이 아랍 남성의 전통 의상은 사막에서 더위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각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리에 두르고 있는 검은 띠인 이갈 혹은 아갈은 얼굴과 머리를 가리는 구트라 혹은 시막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마지막으로 긴 치마 같은 겉옷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진주 상인들의 모습으로 자세히 보면 진주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흥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 산업은 19세기 두바이에서 주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하였고 현재에도 두바이의 소중한 전통 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바이 박물관의 중요한 전시 중 하나는 이슬람에 관련된 것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슬람은 국교이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이슬람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슬람의 교리를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의 생활 환경을 설명하는 사진들로 각각을 살펴보면 가정집 내부의 침실에서 수공예품을 만드는 여인의 모형과 통기성을 강조한 전통 가옥의 굴뚝 구조와 그 가옥의 내부 건축 구조, 지푸라기를 활용해 생활 도구를 만들고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과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남녀의 전통 의상입니다. 다음은 사막 오아시스 전시관입니다. 이곳에는 베두인의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정착민의 생활 환경을 묘사하는 디오라마, 그래픽 패널, 매직 비전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 실제 사막과 오아시스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 전체에서 들리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는 실제 사막과 오아시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며 오아시스에서 대취하자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의 모형과 물을 활용하기 위한 관계소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 베두인의 일반적인 정보를 그래픽 패널에 설명하고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남녀의 모형을 독립형 진열장에 배치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베두인의 장신구를 조감형 진열장에 전시해 관람자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바이 박물관의 두 번째 클라이막스 전시관인 진주어업 전시관으로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진 전시 공간에는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과정, 아랍의 전통 선박인 도우를 건조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해안가 어시장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경은 진주 어업에 관한 전시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천장에 어선의 선체 아랫부분을 설치하고 전시관 전체에 물고기와 해양동물의 사진이 부착된 그래픽 패널을 전시하여 실제로 바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체와 연결된 밧줄에 의지해 바닷속에서 진주를 잡는 어부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잠수부가 착용했던 잠수복, 그물망, 조개칼, 클립 등 진주 채취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조감형 진열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 전시관을 나와 통로를 지나면 고대 유물 전시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적인 전시품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고대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 고고 학자들의 모습의 디오라마와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무기, 그릇, 장신구 등 다양한 발굴품도 벽보형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은 주로 해안 지역에 위치한 알수프와 um무스가임, 주메이라 지역과 내륙 지역에 위치한 알쿠사이스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청동검, 화살촉, 장신구, 토기 등의 유물은 고대 유물 전시관에 기원전 3세기부터 이슬람 시대까지 시대별로 나뉘어 벽부형 및 독립형 진열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물 전시관의 유물은 다음과 같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자기와 그릇뿐만 아니라 주메이라 지역에서 발견된 시장터, 집터, 무덤의 모형도 이와 같이 조가명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메이라에서 발견된 이슬람 유적은 아랍에미리트 기념 우표의 사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 박물관의 각 전시관을 살펴보았으며 전시관의 모형과 유물을 통해 과거 두바이에 거주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바이 박물관의 전시 내러티브는 두바이가 고대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과거 진주어업과 국제무역 도시로서 걸프 지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8세기 걸프 지역의 주요한 중심 세력이자 강력한 해상 세력을 가졌던 까와신 부족의 나라인 샤르자의 해양 박물관에 방문하여 샤르자의 역사와 아랍의 전통 상선인 도우, 전투용으로 사용되었던 바틸, 그리고 해상무역에 사용되었던 바글라 등 걸프 지역의 전통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동문화 오디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